안녕하세요. 안마의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드리는 안마의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마의자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 사례 분석과 대응 방법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안마의자를 구매하실 때 안마의자 업체와 판매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고발 목적이 아니기에 브랜드와 제품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다양한 분쟁 사례와 문제점 분석. 이번 사례자분은 제가 직접 상담해 드렸는데요. 지인이 근무하는 모 대형 가전 매장에서 유명 브랜드 안마의자를 구매했는데 안마의자를 설치받자마자 초기 불량이 발생했고 이후 2회를 더 교체받았는데 매번 같은 불량이 발생해서 네 번째 교체를 받기 전에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점에서는 안마의자 업체 측에서 환불을 거절한다며 교환만 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사례자분은 지인이 근무하는 곳이라서 지인에게 불이익이 갈 것 같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저는 소보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고발하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환불을 받으셨습니다. 이번 사례의 문제는 초기 불량에 대한 환불 거부인데요. 제품 문제로 몇 번을 교환받았건 제품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이기에 당연히 환불이 가능하여야 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는 구매 전에 불량 시 환불에 대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사례는 유명 브랜드 안마의자를 구매했는데 구매 직후 지속적인 고장과 수리를 반복하다가 수리기사님은 새 제품으로 교체 접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본사 담당자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교환은 안 되고 수리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수리기사님의 판정을 고객센터에서 번복했다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며 업체 측에서는 기사님의 판정대로 처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소보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유명 브랜드의 S급 리퍼 안마의자를 구매하신 분의 사례입니다. 참고로 S급 리퍼는 박스만 개봉한 새 제품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매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안마의자의 여러 부위에서 소음과 충격음이 발생해서 AS를 받으셨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문제 부위만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AS를 할 때 내부를 보니 S급 리퍼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먼지가 많이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례자분은 제가 분쟁 상담을 해드린 분이고 온라인 뉴스에도 제보되었던 내용입니다. 사례자분의 안마의자 내부 상태를 보면 미세가루 같은 게 많이 보이는데요. 수리기사는 S급이라도 조금만 사용해도 내피천에 가루 등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마의자의 내피천은 평균 5년 이상의 수명을 가지도록 튼튼한 원단을 사용하는데 수리기사의 말대로면 해당 업체는 저품질 원단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저희 매장에 전시된 안마의자들의 내부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장 안마의자 상태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몇 번 사용했다고 해서 내피천이 마모되어 가루가 생긴다는 것은 솔직히 안마의자를 20여 년간 판매해온 저로서는 저품질이 아니라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분도 결국 여러 기관과 언론에 제보하여
교환이나 환불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 사례는 새 안마의자를 구매하시고 며칠 만에 다리부 쪽 고장이 발생해서 3번의 수리 후에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지만 교환 직후 다리부에 다시 문제가 생겼고 업체 측에서는 수리만 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업체 측에서는 중대하자가 아니라서 교환은 안 된다고 했다는데요. 구매자분은 새 제품을 수리해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초기 불량 시 하자의 경중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부품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는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계약을 하세요. 이번 사례는 유명 브랜드 안마의자를 설치받은 직후 안마의자 수평이 안 맞아서 AS를 여러 번 접수 끝에 2개월여 만에 수리를 받게 되었는데 기사분이 수리를 했지만 아예 작동이 안 되는 상태를 만들었고 새 제품으로 교환 접수를 해주겠다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후 고객센터에서 2주 만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교환은 안 되고 수리만 가능하다며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수리가 되면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고 AS를 받으셨는데 역시 수리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4주째 아무 조치도 못 받아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대응입니다. 역시나 업체 기준으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한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는 소비자 관련 기관과 언론에 신고 및 고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례자분이 550만 원대 안마의자를 구매한 지 1년여 만에 리모컨이 고장났고 3년이 안 되어서 내부 부품이 부러지는 고장이 났는데 무상 수리는 1년뿐이었고 수리기사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사용하면 고장이 난다고 했답니다. 이분도 제가 상담해드렸던 분인데요. 수리기사가 이 브랜드 안마의자는 내구성이 엉망이라는 걸 알려주고 가셨네요.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해야 하는 안마의자는 없습니다. 이 브랜드는 정말 분쟁 사례가 많습니다. 구매자분이 부모님 선물용으로 안마의자를 렌탈해드렸는데 2달여 만에 고장이 발생했고 기사분이 점검해 보고는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며 교체 접수를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본사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기사분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말한 거라며 부분 교체만 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일개 직원인 수리기사가 권한도 없는데 교체 판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기사님은 분명히 수리와 교체의 기준에 대해 교육을 받았을 텐데요. 설령 기사님이 잘못 판정했어도 일단 판정대로 교체하고 기사님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하죠. 서비스가 좋은 업체는 기사님의 결정 권한이 커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이번 사례도 앞에서 나왔던 내피천 문제입니다. 그 유명한 모 브랜드 안마의자를 구매한 지 1년여 만에 내피천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마의자 업체 측에서는 내피천은 소모품이기에 15만 원의 비용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내피천은 천이지만 일반적으로 내구성이 강한 굉장히 튼튼한 원단을 사용합니다. 1년 넘게 사용했기에 업체에서 무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도의적인 처리를 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거래하는 브랜드들은 이러한 도의적 처리를 하는 편이고 안마의자 업체에서 보장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소모품 지원을 하는데요. 다른 판매점들도 믿고 구매한 고객을 위해 자체 보장 서비스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이번 사례는 지인분에 대한 사례를 문의하신 분인데요. 지인분이 안마의자를 구매했는데 구매한 지 며칠 안 되어서 안마의자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수리기사가 방문했는데
비정상적인 소음이 나는 것은 맞지만 제품 설치 시 확인되지 않던 소음이고 작동 문제가 아니라서 제품 불량으로 판정할 수 없다며 유상 수리만 가능하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안마의자를 구매하기 고민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의 말은 설치 당시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면 불량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그럼 이 업체는 설치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초기 불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 이런 무책임한 대응을 하는 것인데요. 법적 기준이 없으니 소송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구매 전에 소음에 대한 정책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번 사례는 안마의자를 구매하자마자 작동 시 마찰음이 심했다는 내용입니다. AS를 신청하는 과정도 오래 걸렸는데 수리기사는 원래 이 제품은 이 정도 소음이 나는 게 정상이고 불량이 아니라며 당연히 교환이나 환불은 안 된다고 했다는데요. 안마의자는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것은 맞지만 비정상적인 소음은 하자로 인정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적 기준이 없어서 안마의자 업체에서 하자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조치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마의자를 구매할 때 소음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번 사례자분은 부모님 선물용으로 안마의자를 렌탈해 드렸는데 2개월 만에 내부에서 소음이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리기사가 와서 보고는 안마의자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거라고 했다는데요. 안마의자를 가정에서 웬만큼 많이 사용해도 2개월 만에 소음이 난다는 걸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리기사 말대로면 해당 제품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 수리기사는 냉장고 구매하고 몇 개월 만에 소리가 나도 불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번 사례자분은 유명 브랜드의 400만 원대 안마의자를 모 대형 마트에서 구매했는데 설치하자마자 소음이 발생했고 교환을 받았지만 같은 문제로 다시 교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환받은 안마의자에서도 소음이 발생했는데요. 사례자분이 반품 및 환불 신청을 하게 되었고 업체 측에서 기사분이 와서 소음 측정을 하였는데 첫 측정에서는 기준치 이하가 나왔고 재측정했을 때 기준치 이상이 나왔는데 안마의자 업체 담당자는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 나와도 환불해준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판매점인 대형마트에 항의하며 환불 요청을 하니 다른 제품을 다시 구매하는 조건으로만 환불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쌍으로 진상을 부린 케이스인데요. 이래서 브랜드 인지도가 서비스와 비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내용은 550만 원대 안마의자를 구매하신 분이 2년 정도 사용하시다가 고장이 발생했는데 무상 수리 기간이 1년밖에 안 되어서 수리비가 100만 원 넘게 나온 사례인데요. 안마의자 업체의 무상 수리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지만 구매자분도 AS에 대해 미리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신 부분이 아쉽네요. 그런데 어떤 고장이길래 수리비가 100만 원 넘게 나오는지 이해는 안 갑니다. 국내 브랜드 안마의자가 550만 원인 것도 그런데 수리비로도 두둑히 챙기려는가 봅니다. 사례자분께서 부모님을 위해서 안마의자를 렌탈하셨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접수하고 3개월 동안 수리가 안 되었는데 렌탈비는 계속 지불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되는지 문의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안마의자 업체 측에서 부당하게 AS를 거부한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AS를 처리해야 하는 기간적인 기준이 없어서 고소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업체에서는 고객이 렌탈비를 한 달만 미납해도 이자를 붙일 텐데 안마의자 업체는 수리가 3개월 지연되어도 말로만 퉁칠 게 아니라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판매자로서 수리가 지연된 기간의 2배만큼 보증 기간을 연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유명 브랜드 안마의자를 구매했는데 1년 정도 만에 커버 재봉선이 터져서 서비스 센터에 얘기하니 불량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5년 무상 수리 기간 내에 커버 교체가 1년 보장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로 처리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5년 무상 수리지만 소모품은 1년만 보장된다는 의미 같은데요. 어차피 1년이 넘은 상황이라서 냉정히 보면 융통성 있게 처리한 것은 맞지만 이렇게 재봉이 터진 것인데 불량 판정을 하지 않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됩니다. 이번 사례는 안마의자를 구매하자마자 불량으로 교환을 받았는데 6개월 만에 또 소음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수리기사가 점검해봤는데 부품 교체를 해도 소음이 날 거라고 해서 고객센터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업체 측에서는 대신 업데이트를 해주겠다고 해서 업데이트를 받았는데 마사지 속도 조절을 제한했을 뿐 소음은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는 결국 안마의자 업체 측과 해결을 보지 못해서 국민청원을 올렸는데요.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도면 교환이나 환불 처리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도 소음에 대한 문제인데 안마의자 업체 측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400만원대 안마의자를 구매하신 분의 사례입니다. 다리부 커버가 2개월 만에 손상되어서 서비스로 받은 커버로 교체했는데 얼마 못 가서 또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종아리 안감은 찢어지고 다리부 커버의 지퍼인은 터졌네요. 그런데 제품 불량을 인정받지 못하면 교체 비용을 80만원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안마의자 서비스에서 도의적 책임과 소모품 보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아무리 법적 기준이 없고 소모품이라고 해도 2개월 만에 손상되었는데 수리비를 받게 되면 안마의자 업체에서는 정상 수명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저라면 고객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자분도 커버 문제인데요. $400만원대 안마의자를 구매했는데 1년여 만에 커버 여러 부위에서 가루가 떨어지며 벗겨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커버 상태가 심각한데요. 경험상 이건 커버 관리나 품질 문제로 판단되는데요. 소비자 관리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마의자 업체에서는 소모품이라서 유상이고 도의적으로 50% 할인해서 67만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항의하니 소보원에 고발하라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정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안마의자 업체 측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매한 제품인데 업체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면 앞으로는 이 제품은 팔지 못할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사례가 많아서 다소 길었습니다. 최소한으로 줄여서 몇 가지만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런 사례들은 안마의자가 대중화된 것에 비해 법과 안마의자 업체의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반면 도의적이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업체들도 있고 부족하지만 저희처럼 판매자가 자체 서비스를 지원하는 판매점도 있으니 안마의자를 구매하실 때 이러한 분쟁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브랜드와 판매점을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구매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안마의자의 관리와 이상 증세에 대한 조치 방법에 대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고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마의자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